안녕하세요. 오늘 눈이 많이 와서 제가 좀 많이 늦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 시간에 왔습니까? 저는 평소보다 좀 더 일찍 출발했는데요. 저는 교재 215페이지 건축할 차례인가요? 네, 215페이지 8번 보면 건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 그러면 크게 5가지입니다. 우리 8번이 건축이고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9번이 대수사인데 건축과 대수사는 시험 문제 거의 매년 나온다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법이 건축법인데 건축의 개념을 모르고 건축법 공부하는 것은 이치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건축은 첫 번째 신축, 두 번째 증축, 세 번째 개축, 네 번째 재축, 다섯 번째 이전, 5가지를 묶어서 건축이라고 하는데요. 216페이지 5번 이전부터 봅시다. 이전 그러면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냐고. 주요 구조부 생각나나요? 주요 구조부 내력벽, 기둥, 바닥, 호, 지붕, 들쭉이다. 그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동일 대지,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거. 이렇게 생각해야죠. 이렇게 지금 하나의 대지에 여기 이렇게 건축물이 있는데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들어가지고 그대로 옮겨 놓는 거, 이걸 보고 이전 그럽니다. 포인트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는다. 두 번째, 동일 대지이지 다른 대지가 아니다. 해체하지 않아야 되고 같은 대지입니다. 같은 대지에서 옮겨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2개, 자, 이렇게 있는 걸 옮기면 이전인데, 이럽시다. 이렇게 A라는 대지에 건축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건축물 갖다가, 자, B 대지 보세요. B 대지에 건축물이 없죠? C 대지는 이렇게 건축물이 있다고 그럽시다. 자, 이렇게 A 대지에 있는 건물 갖다 B 대지로 이렇게 옮겨놨다. 이럴 수도 있고, A 대지에 있는 게 이렇게 C 대지 이렇게 옮길 수 있을 거예요. B 같은 경우는 B 대지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옮겨왔으니까 이것은 신축이 됩니다. 신축. C 대지는 있는데 또 옮겨왔으니까 이 경우는 증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물 다른 대지로 이렇게 다른 대지로 가면 개축이 아니고 신축 또는 증축이 됩니다. 신축 또는 증축. 그래서 일단은 해체하고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옮겼을 때 그게 이전이다. 그렇게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축하고 재축을 동시에 봐야 되는데 거기 보면 개축이 있고 그 다음에 재축이 있습니다. 개축과 재축이 관한 사이인데 개축은 건축물의 전부 일부를 철거합니다. 철거. 재축은 자연재해로 멸실됩니다. 철거하고 그 대지에서 정전 규모 이하로 하는 거. 얘는 멸실되고 그 대지에서 정전 규모 이하로 하는 거. 그래서 잘 보면 공통점은 둘 다 정전 규모 이하다. 이하 그러면 같거나 작거나 그게 이하죠. 이하는 이하인데 철거하고 이하냐 아니면 멸실되고 이하냐 차이점은 그거예요. 철거시키고 정전보다 같거나 작게 그러면 개축. 멸실되고 정전보다 같거나 작게 그러면 재축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이하라고 했는데 이하를 갖다 우리가 초과로 바꿀 수 있겠죠. 초과하게 되면 그때는 뭐가 되는가? 초과하게 되면 정전보다 크게. 그러면 그때는 이게 철거 멸실의 범위를 봐야 돼요. 철거 멸실의 범위가 한마디로 전부 철거 전부 멸실이냐 일부 철거 일부 멸실이냐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전부 철거 전부 멸실 정전보다 크게 그러면 신축, 일부 철거, 일부 멸실, 정전보다 크게 그러면 증축 이렇게 구분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하나의 대지에 이렇게 우리가 1층, 2층짜리 건물이 있다고 합시다. 이 상태에서 2층만 철거합니다. 일부죠, 일부를 철거하고 그러면 이렇게 1층은 남아있겠죠. 이렇게 1층은 남아있어요. 그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범위 내에서 2층을 지었다. 이것은 일부 철거하고 정전구매 이하니까 이것은 개축 그래야 돼요. 개축.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시 하나 더 해봅시다. 이렇게 1층, 2층 건물이 있는데 전부 이렇게 이번에 전부를 갖다가 철거하고 전부를 철거하고 1, 2층 다 없어지고 이렇게 1층을 지었다. 이거는 뭐냐? 철거하고 종전보다 작게 지었으니까 이것은 개축. 전부 철거하고 여기다 이렇게 1층, 2층 지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축이 됩니다. 이하 그래야 개축이 돼요. 철거하고 종전보다 이하면 개축이 되는데 이제 초과에 초과. 자, 1층, 2층 건물인데 2층을 철거했다. 2층을 철거했으면 1층이 이렇게 남았다는 얘기죠. 여기에다 이렇게 똑같은 범위로 이렇게 2층을 지었다. 여기까지는 개축인데 이렇게 더 올릴 수 있잖아요. 내 범위니까 3층을 했다. 이랬을 때는 이게 되겠죠. 일부 철거하고 종전금을 초과됐으니까 이것은 뭐로 봅니까 하면 증축 그래야 되고. 자, 1층, 2층 전부 철거하고 1층짜리 지었다. 종전보다 작게 지었죠. 개축. 전부 철거하고 1층, 2층 종전하고 같게 지었죠. 개축. 근데 전부 철거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3층가 이럴 수도 있죠. 1층, 2층, 3층 이렇게 하게 되면 전부 철거하고 종전보다 초과됐으니까 이때는 신축 그래야 돼요. 신축. 그러면서 철거라는 말 대신에 뭐를 쓰면 일부 이러면 되죠. 멸실되고 2층만 멸실되고 1층은 남아있는데 여기에다 2층만 다시 했다. 그것은 개라는 말 대신에 재 그러면 되겠죠. 재. 2층만 철거하고 일부 철거하고 거기에다 이렇게 두 개 더 얹어서 2층, 3층 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대로 증축 변함이 없어요. 이렇게 1층, 2층째 건물 전부 철거하고 1층을 했다. 이제 전부가 아니고 전부 멸실 이렇게 전부 멸실되고 1층을 다시 했다. 그러면 개가 아니고 재축. 같은 범위 내에서 1층, 2층 했다. 그것은 개가 아니고 재축. 1층, 2층 전부 철거하고 다시 이렇게 여기다가 1층, 2층, 3층 했다. 똑같이 신축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개축이나 재축은 둘 다 이렇게 정정규모 이하입니다. 이하는 이하인데 앞에다 뭘 할 거냐? 철거하고 이하 그러면 개축, 멸실되고 이하 그러면 재축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가가지고 자. 신축을 봅시다. 신축은 건물이 없는 대지에 처음 짓는 게 신축입니다. 건물이 없는 대지에 처음 짓는 것. 그리고 부속 건물이 있는 대지에 주된 건물을 짓는 것도 신축이다. 자, 이렇게 지금 이 대지에는 지금 건축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는데 여기다 처음 지었다. 이거는 뭡니까? 당연히 신축이죠. 신축. 근데 여기에 이렇게 기존의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다 다시 이렇게 건물을 갖다가 새로 건물을 또 지었어요. 하나의 대지에 건물이 있는데 또 지었다. 이 행위를 우리는 뭐로 봅니까 하면 이 행위를 있는데 또 지으면 그것은 증축이에요. 증축. 있는데 또 지으면 증축인데 자 기존에 있는 게 뭐가 있고 새로 짓는 게 뭐냐 이걸 봐요. 기존에 있는 게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 되는 주택이 있는데 새로 짓는 게 뭘 지었냐? 10제곱미터 되는 창고를 지었다. 그러면 해석을 하는 거야. 100제곱미터 주택하고 10제곱미터 창고 둘이 같이 있으면 뭐가 주고 뭐가 불까요? 당연히 얘가 주된 건물고 얘는 뭐가 되겠죠? 부속이 되죠. 부속. 이 행위는 뭡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축이 돼요. 증축. 역할을 바꿔서 기존에 있는 게 10제곱미터 창고가 있는 이 대지에다가 뭘 지었는 겁니까? 100제곱미터 되는 주택을 지었다. 그럼 이제 주부가 바뀌죠. 기존에 자, 얘 따지면 얘가 뭐가 되고 주택이 주가 되고 창고가 이러면 부가 되겠죠. 부속이 있는데 주대를 지었다. 이것을 우리나라는 신축이라고 하겠다는 얘기. 그러면 신축은 이제 세 가지. 신축은 건물이 없는데 처음 짓는 거 신축, 부속이 있는데 주대를 짓는 거 신축. 그리고 이거죠. 전부 철거, 전부 멸실, 종전보다 크게 그러면 신축. 세 가지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증축인데 증축이 되려면 기존의 건물이 있어야 돼요. 기존의 건물이 있는 대지에서 면적, 높이, 층수를 증가시키며 그만 넓혔다, 높였다 그런 말 나와요.
높이를 높였다, 면적을 넓혔다 그런 말이 나오면 증축 그럽니다. 그래서 건축에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5가지가 있는데 시험 문제는 매년 나오지만 틀리라고 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틀릴 수가 없어요. 아주 단순한 부분이요. 넘어가게 되면 9번 이제 대수서입니다. 대수서. 대수서는 글자 그대로 큰 수서입니다. 큰 수서인데 건축에 못 미치는 큰 수서. 우리는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 중에서 가장 큰 게 건축행위고 건축에 못 미치는 큰 수선을 대수선, 이것보다 더 작은 걸 수선 그래요. 수선. 그럼 우리 법에서는 건축과 대수선은 법에서 금지하는 거예요. 금지. 건축은 하지 마라. 하려면 뭐 받으라? 허가 받으라. 대수선 하지 마라. 하려면 허가 받으라. 수선에 대해서는 법에서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선의 개념이 없어요. 수선의 개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국가가 국민들에게, 자, 제가 국민입니다. 국민. 제가 국가, 여러분 국민하세요. 좀 정신이 없어요, 지금. 자, 제가 국가 할 테니까. 국가 국민들에게, 자, 국민 여러분, 건축을 하지 마세요. 건축하지 마세요. 그러면 국민들은 뭘 하겠습니까? 예, 건축이 뭡니까? 건축이 뭡니까? 건축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국가가, 국민들이 건축의 개념을 뭘 해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뭐라고 알려줘? 건축에는 신축이 있고, 증축이 있고, 개축이 있고, 재축이 있고, 이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국민이 또 신축이 뭡니까? 물어보겠죠. 그럼 또 알려준다고. 신축이는 아까 있으니까, 자, 건물이 없는데 처음 짓는 건 신축이요. 부속이 있는 데다 주변을 짓는 것도 신축이요. 전부 철거, 전부 멸실, 정전보다 크게 하면 신축이다. 이런 거 우리나라는 신축이다.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하려면 어쩐다? 신축 허가 받는다. 이런 얘기요. 두 번째 증축이란, 증축은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에서 면적이든 높이든 층수를 늘리면 높이면 증축이다. 또 기존 건물의 일부 철거, 일부 멸실, 정전보다 크게 하면 그것도 증축이다. 이 두 가지요. 그러면 개축 뭡니까? 개축은 그러면 개축이다. 개축은 전부 일부를 뭐하고 철거하고 정전 규모 이하. 재축은 자연재로 멸실되고 정전 규모 이하. 이전은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옮기는 것. 이렇게 이제 개념을 설명해주고 이런 행위를 하지 마라. 하고 싶으면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 두 번째, 또 대수선 하지 마라. 그러면 국민들이 그러겠죠. 대수선이 뭡니까? 라고 개념을 물을 거예요. 그럼 국가는 대수선의 개념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규제를 해야 돼요. 이러이러한 행위가 대수선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수선을 크게 몇 가지로 설명하냐 그러면 9가지. 자, 이 행위가 우리나라 대수선이요. 첫 번째, 내력벽입니다. 내력벽. 내력벽, 그럼 힘받는 벽이에요. 첫 번째, 내력벽. 내력벽을 여기 보게 되면 증설, 해체, 그리고 수선 변경이요. 증설. 대부분 증설, 해체, 수선 변경이니까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숫자가 없어요. 내력벽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 이러면 이것은 대수선이다. 그러니까 얼마가 되든 간에 내력벽을 조금이라도 증설, 해체하면 대수선. 30제곱미터 이상 수성 변경하면 대수선이다 그래요. 두 번째, 기둥입니다. 기둥을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이다. 세 번째, 보입니다. 보. 보를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 네 번째, 이제 지붕틀이에요. 지붕틀. 지붕틀을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이다. 다섯 번째, 이제 방화예요. 방화. 방화구역이나 방화구역이란 벽, 바닥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숫자가 아예 없어요. 여섯 번째, 지금 보게 되면 7번은 나중에 따로 하고요. 여섯 번째, 계단입니다.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숫자가 없고 7번을 맨 밑에 빼놓고 8번. 다가구 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입니다. 다가구 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다세대 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이런 숫자가 없고 아홉 번째가 외벽이죠. 외벽 마감대로 증설, 해체, 외벽 면적 30 이상 수선, 변경. 그리고
7번은 뭐가 나왔습니까? 미관지구인데 얘는 잠시 보류합시다. 얘는 미관지구는 내년 2월부로 경관지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법이 어떻게 바뀌는가 봐야 되니까 얘는 잠시 대기. 그러니까 지금은 1번부터 지금은 7번 빼놓고 나머지만 하고요. 그러면 내용을 갖다 차분히 보게 되면 지금 숫자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 증설해체는 이게 좀 많아 보이지만 그래도 문제는 너무 단순해요. 증설해체는 전부 다 뭐라고요? 대수선. 무엇을 하든 간에 증설해체는 전부 다 뭐라? 대수선. 수선 변경에서 숫자가 나오죠. 그러면 벽을 보면 봐봐요. 내력벽이 하나 있고 그리고 경계벽이 하나 있고 외벽이 있거든요. 외벽. 벽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력벽은 30 이상, 외벽은 30 이상, 경계벽은 선만 되면 대수선. 그리고 세 개짜리가 기둥, 보, 지붕 전부 다 세 개. 아마 이거 기둥 한 개, 보 두 개, 지붕틀 세 개 이름 되게 헷갈릴 거예요. 그럼 헷갈릴 건데 전부 다 세 개 그러니까 헷갈릴 일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방화, 그리고 계단, 그리고 경계벽 세 가지. 방화, 계단, 경계벽은 선만 되면 무조건 뭐라고? 대수선. 문제 몇 번 풀어보면 건축과 대수선은 틀릴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 맞죠.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지 잘 나옵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건축과 대수선 한 문제 나온다 예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 도로에 관한 사입니다. 도로. 이 도로는 어디서 쓰냐 그러면 우리가 맹지라고 들어봤죠. 맹지. 어떤 토지를 맹지라고 합니까? 그러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중개사 공부하기 전에는 어떤 토지가 맹지입니까? 그러면 길이 없는 땅 그래요. 길. 근데 이 공부하게 되면 길을 갖다가 우리는 보통 길인데 뭐라 씁니까? 도로 그러죠. 도로. 자, 이 토지가 맹지일까요? 아닐까요? 이제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토지가 맹지가 되려면 이 땅은 뭐가 없어야 된다? 길이 없어야 된다. 길이 뭐라고? 도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길, 도로는 이게 건축법에서 인정하는 도로 맞는가 이 얘기. 건축법에서 인정하는 도로가 있고 건축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도로가 있어요. 도로 종류는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까 건축법에서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추면 도로다. 이러이러한 조건을 못 갖추면 도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맹지가 되는가 안 되는가 보자고. 일단 여기다 이렇게 도로 써놓고 이 땅이 맹지가 되는가 안 되는가. 뭐 건축법에서는 원칙. 자, 건축법상 도로가 되려면 이런 조건을 모두 갖춰야 도로라고 합니다. 첫 번째 건축법상 도로가 되려면 첫 번째 사람이 다녀야 돼. 두 번째 여기는 차량 통행이 가능해야 돼. 세 번째 그 폭이 4m 이상이 돼야 돼. 네 번째 이제 국계법, 배웠죠? 국계법, 도로법, 산업법, 기타 관계법령. 무슨 법이든지 관계없다. 법에서 신설한다고 변경한다고 고시를 하면 그거는 건축법상 도로예요. 건축법상 도로가 되려면 네 가지 조건을 동시에 갖추라고.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니고 3m 이상 되고 법에 의해서 고시를 하든가 아니면 생각해봐요. 여기 이렇게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길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갑이 땅 가지고 있어요. 땅 가지고 있어요. 허가 신청하면 허가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오지. 건축 안 나오지. 뭐가 없으니까?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갑이 시장님 나 건축할 테니까 허가 해주세요. 시장이 허가를 안 해주죠. 안 해줘. 왜 안 해준대요?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갑이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만큼 이렇게 길 내면 도로 만들면 허가 해줄 겁니까? 시장이 당연히 해주지. 그러면 시장이 얘한테 뭐 하면서 허가를 해주면서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폭 어디서 어디까지 도로라고 해가지고 건축 허가를 하거나 신고할 때 어디서 어디까지 위치입니다. 위치를 지정해서 공고를 하면 그것은 도로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이 도로는 아직 개설이 안 된 도로, 예정도로고요. 예정도로도 우리는 도로라고 포함한다. 건축부에서 가장 중요한 도로는 이 부분입니다. 예정도로도 건축법 도로라고 인정한다. 개설이 안 돼 있어도 법에서 우리가 국토개표 시간에 국계법 시간에
도로 그러면 무슨 시설이요? 기반시설. 이렇게 도로라고 딱 결정하면 그때 무슨 시설이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지 설치해서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지만 건축법은 이걸 도로라고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보통 우리가 계획도로 그러는데 예정도로 계획도로 이것도 건축법은 도로라고 인정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도로가 되려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라. 첫 번째 사람 다니고, 두 번째 차 다니고, 세 번째 4m 이상 되고, 네 번째 법의 고시. 그게 아니면 다시 첫 번째 사람 다니고, 그러면서 두 번째 차도 다니고, 그러면서 세 번째 4m 이상 되고, 그러면서 네 번째 위치를 지정 공고. 그래야 도로다. 이게 원칙이 원칙. 그러니까 얘가 맹지가 안 되려면 이 조건을 다 갖춰야 지금 맹지가 안 된다고 쳤다. 근데 예외적으로, 그러면 예외 해가지고 예외 두 가지가 있어요.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설치가 곤란하다고. 이거는 지형적 조건으로 차 다니기 위한 도로 설치 곤란. 그럼 뭘 생각하냐면 경사지 계단으로 된 도로.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하는 범위 내에서 폭 3m 이상이면 도로라고 본다. 그러니까 경사지 계단으로 된 도로는 3m 이상만 되면 뭐라고 본다? 도로라고 본다 이 얘기고. 두 번째 뭐가 있냐 그러면 막다른 도로입니다. 막다른 도로가 라는데 막다른 도로는 자 이렇게 건축법에서 이렇게 막힘이 없는 도로, 이제 이런 도로가 통과도로라 그래요. 막힘이 없는 도로는 통과도로. 막다른 도로는 이렇게, 자, 하다가 이렇게 막힙니다. 이게 막다른 도로예요. 통과도로는 폭이 몇 메타 나와야 되냐? 4m 나와야 돼. 막다른 도로는 폭이 몇 메타 나옵니까? 물어보면, 자, 막다른 도로 길이를 몇 메타라고, 막다른 도로 길이가 몇 메타냐? 근데, 설명하지만 시험에는 거의 안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내용들 모르게 되면 나중에 실물을 모르요, 실물. 그래서 막다른 도로 길이가 첫 번째 기준이 10m 미만. 두 번째 10m 이상에서 35m 미만. 세 번째 35m 이상. 세 가지. 그러니까 기준이에요, 기준. 10m 이상 35 미만. 얘가 기준 잡아가지고. 일단은 10m 미만이면 그 폭은 2m 이상. 10m 이상 35 미만이면 그 폭은 3m 이상. 35 이상이면 6m 이상이니까 그냥 2, 3은 6이요. 2, 3은 6. 그러니까 뭐만 알자고? 10m 이상 35 미만 잡으라고. 10보다 작으면 2m고 35보다 크면 몇 m고? 6m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백날 설명해도 시험 문제는 안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실무할 때는 이게 엄청나요. 실무할 때 어디가 더 중요하냐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땅 중개할 때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만약 900평짜리 땅 가지고 있다. 전원주택 용지를 쓰기 딱 좋아요. 근데 전원주택 용지는 900평 이렇게 크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 개를 잘라가지고 세 개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세 필지로 분할해서 팔면 딱 좋겠네. 얼마씩? 300평. 여기도 300평. 여기도 300평. 근데 문제는 이렇게 얘가 좀 너무 크니까 좀 줄입시다. 이렇게 300평, 300평 그러면 얘는 도로에 접했지만 도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가 돼요? 맹지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도로 이렇게 해서 도로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봐봐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몇 메타? 근데 이거 막다른 도로죠. 그래서 도로가 오니까 이제 이 도로는 가다 막히니까 막다른 도로지. 막다른 도로 길이가 몇 메타냐? 만약 이게 40m다. 그럼 이 폭이 몇 메타 나와야 돼요? 6m 나죠. 그러면 땅이 도로로 다 빠져나게 돼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자르냐? 이렇게 자르지 말고 40m다 그러면 이쯤 잘라가지고 이 필지를 이렇게 바꾸는 게 이렇게 얘를 갖다가 그러니까 도로를 갖다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몇 메타가 안 되게 이걸 갖다가 한 이 길을 몇 메타나 한 34m. 그러면 이 도로폭을 몇 메타만 하는 거예요? 3m만. 그게 훨씬 더 유리해. 안 그러면 이게 도로로 땅 면적이 다 빠진다는 얘기요. 그런 데 가서 우리가 이런 걸 써먹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알고는 있어야 돼요. 시험 문제는 안 나오지만 안 나온다고 단정한 거 아니에요. 잘 안 나오다는 얘기지. 나봤자 뻔한가니까 10 이상 35mm 해가지고 2, 3은 6 숫자 암기하시고. 자, 이게 이제 건축법 말하는 도로요. 건축법상 도로.
이 도로에 접해야만 저 땅이 맹지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건축법상 도로는 차가 반드시 다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하죠. 차가 안 다닌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4m 이상입니까? 그러면 2, 3, 6도 있습니다. 반드시 법에서 고시가 돼야 됩니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허가 신고할 때 위치를 지정해서 공고만 해도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보행, 사람이 반드시 다녀야 됩니까? 그러면 네, 그래야 돼. 그래서 사람이 못 다니는 도로가 뭡니까? 하면 자동차만 전용으로 다니는 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는 건축법에서 도로라고 인정이 안 돼. 그러면 처음 이렇게 물었을 때 이 토지가 맹지입니까? 아닙니까? 이러고 질문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맹지가 아니지. 근데 여기에 딱 있고, 여기 또 뭐라고? 고속도로 이렇게 써보면 이거 뭐가 돼요? 맹지죠. 고속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니까 맹지입니까? 맹지 딱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고속도로 변에 있는 땅 전부 다 맹지니까 이건 뒤에서 다시 돌아지 이렇게 진출입이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로 개념 잡아주고 일단은 그러면 도로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는 시험 보기 위해서 배우니까 도로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예정도로 포함 그리고 4m 이상 기억해야 돼요. 통과도로는 4m 이상 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9페이지 보면 3번 면적 등에 관한 정의해가지고 1번 대지 면적입니다.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인데 자, 이 부분을 좀 먼저 합시다. 어디 먼저 보냐 그러면 228페이지 봐봐. 아니요. 뭐 봐봐도 필요 없겠네. 228페이지 안 나오네. 그래서 바로 설명해야 되겠네. 219페이지 대지 면적입니다.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을 한다. 대지 면적은 수평 투영 면적. 그럼 생각해봐요. 대지는 건축법에서 말하는 대지는 건물 짓는 땅이 대지예요. 내가 지금 자 이런 땅에다가 이런 땅, 내 땅이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에다가 건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깎아가지고. 그랬을 때 이 대지 면적은 몇 평이냐 이런 얘기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랬을 때 면적은 수평입니다. 수평. 투영 그러면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이쪽 끝이죠. 그리고 이쪽 끝이죠. 이 면적 우리는 뭐라고 한다? 대지 면적. 이게 대지 면적이에요. 그 다음에 2번 보게 되면 지정 건축선이 나오는데 이 건축선의 개념이 지금 책에 안 나오는데 건축선이란 뭐가 건축선이냐 그러면 일단은 자 막힘이 없는 도로 통과 도로는 몇 메타라고요? 4m. 이거 기억해야 돼. 통과 도로는 4m. 자 그럼 생각해 봐요. 이렇게 여기에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고 막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슨 도로입니까? 통과 도로. 몇 메타 나죠? 4m. 양측에 이렇게 대지가 있어요. 이렇게 양측에 이렇게 대지가 있다. 여기도 대지가 있고 여기도 대지가 있다. 근데 이 도로폭을 재니 도로폭은 몇 메타냐 이게 3m밖에 안 된다. 원래는 이 설명 먼저 해야 되겠네. 이렇게 지금 도로가 있고 여기에 도로가 있습니다. 중간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지가 있어요. 자, 1번 필지하고 2번 필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1번 지금 여기는 뭐라고? 도로. 여기도 도로. 이게 지금 대지고 이게 대지예요. 필지가 두 개 있는데 1번 필지에서 건축할 때 이 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로 밖에다 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2번 필지는 이 선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러면 이 선은 넘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거를 보는 거예요. 여기는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여기는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이게 1번 필지고 이게 3번 필지 어떻게 넘어갑니까? 둘이 합의하면 돼. 둘이 합의하면. 2하고 1이 합의하면 넘어갈 수 있어요. 2하고 4가 합의하면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 둘, 셋, 넷. 이 선 있죠, 선? 이 선을 갖다가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 이 선을 보고 우리가 건축선, 그런 건축선이란 이 대지에서 건축이 가능한 선이다. 어디까지 건축할 수 있냐? 그 선을 보고 우리가
건축선 그럽니다. 얼굴들이 전부 다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지금. 이게 강의실이 너무 따뜻한가? 전부 다 빨개, 전부 다. 제가 늦게 와서 열받았나 아니면 강의실 너무 온도가 높아가지고 얼굴이 지금 너무 빨간데 지금.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제 건축선의 개념인데, 이 건축선이나 이 대지에서 건축이 가능한 선, 건축 한계선을 건축선으로. 그러면 자, 만약에 이게 1번, 이게 2번, 3번, 4번, 어디가 건축선입니까? 당연히 1번이죠. 그러니까 1번을 보고는 뭘 하고? 건축선이라고. 2, 3, 4는 인접 대지 경계선이에요. 인접 대지 경계선. 그래서 건축선은 일단 기본적으로 건축선이 뭐다라는 거 알아요. 건축선이란 도로와 대지의 관계에서 이 대지의 건축이 가능한 선, 건축 한계선, 그게 건축선인데, 원칙은 이렇게 도로하고 대지의 경계선, 이게 원칙이 원칙. 도로와 대지 경계선, 이게 원칙적인 건축선인데, 이 건축선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물려 들어갈 수가 있다고. 어떤 경우냐? 자, 이 도로는 지금, 자, 이 도로는 막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몇 메타? 4m 이상이, 4m 이상이 되는데, 제 보니까 몇 메타냐? 그러면 13m다. 13m면 당연히 이 선이 도로와 대지 경계선, 이 선이 건축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할 때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3m가 아니고 앞에 때 보면 3m다 그러면 4m가 안 됐죠? 이러면 이제 4m를 만들어야 돼. 4m를 만드는데 양쪽에 대지가 있으니까 공평하게 물려, 공평하게. 그때는 중심선에서, 자, 이 4m의 중심을 딱 잡아서 공평하게 똑같이 2분의 1 양쪽으로 2m씩 물러 들어가야 돼요. 중심에서 똑같이 물릅시다. 2분의 1이니까 2m, 이거죠, 2m. 여기도 똑같이 양쪽으로 이렇게 2m. 물러난 선, 이 선이 건축선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를 몇 m를 만들어야 돼요? 4m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잘 봐요. 그러면 지금 얼마가 물려 들어왔어요? 0.5가 물려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원래 이게 몇 m니? 이게 6m였다. 여기도 6m였다. 이게 6m, 6m다. 그러면 이 토지 면적은 얼마입니까? 하면 66에 36. 36제곱미터인데, 36제곱미터인데, 자, 건축선이 이렇게 안으로 물려 들어갔죠? 얼마가 물려 들어갔어요? 0.5가. 그럼 이제 이쪽은 얼마밖에 안 돼요? 5.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0.5 물린 이 부분을 대지 면적에다가 포함할 거냐, 제외할 거냐, 그러면 대지 면적에서는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면적은 분명 얼마인데? 36제곱미터인데, 이거 대지 면적은 얼마입니까? 이거 30, 이거 30 얼마라고요? 33제곱미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럼 우리가 이 땅을 갖다가 우리가 이 땅을 갑에게 중개하는 거예요. 중개할 때는 뭐라고 설명해 줄 거냐 말해야 되니까. 자, 이 땅 면적 얼마다? 36제곱미터다. 근데 대지 면적 얼마다? 33제곱미터다. 그럼 일반인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고, 그게. 무슨 얘기냐고. 땅 면적은 분명 얼마인데? 36제곱미터 맞는데, 대지 면적, 그러면 건축할 때 쓰는 땅이 대지요. 건축할 때 쓸 수 있는 땅 면적은 33제곱미터다. 그러면 갑이, 그러면 도대체 3제곱미터가 내 땅이라는 거냐 아니라는 거냐 물어보면 뭐라 말해야 돼요? 네 땅 맞다. 네 땅은 맞는데 나중에 뭘 못한다? 건축 못한다. 건축 못하고 나중에는 결론적으로 도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나중에 이 토지는 어때요? 나중에 수용당하고 그만큼 뭐 받는다? 보상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지 면적 계산할 때는 아예 빼놓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경우 하나 더 해봅시다. 이 도로는 지금 막힘이 없습니다. 막힘이 없으니까 소요 너비는 4m 나와야 돼요. 자, 폭을 재했더니 얘도 3m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대지가 있는데 이 반대편에는 뭐가 있냐? 하천이 있어. 하천, 경사지, 낭떠러지, 선로부지, 철길이 있어요. 그러면 몇 m를 만들었는데? 4m 만들었는데 이게 물러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천, 경사지, 선로부지가 있는 쪽에서
소연업이 4m 물러난 선, 이게 건축선이요. 그러면 이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어쩐다? 제외시킨다 이 얘기야. 그 내용이 지금 그 내용이 219페이지 2번입니다. 2번 해가지고 2번 3번이네 3번 2번은 좀 더 설명할게요. 3번이 먼저 왔네. 3번 후퇴 건축선. 소요폭 4m 미만인 돌에 접한 대지 안에 건축선이 정해진 경우 건축선과 도로 사이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지금 설명했던 거. 그 다음에 후퇴한 건축선 가각전대 후퇴 부분. 이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해봐요. 일단은 여기까지 이해했죠. 대지 면적, 대지 수평투 면적. 이렇게 소연업의 못 미치는 도로하고 건축선 사이 부분 대지 면적 제외. 소연업의 못 미치는 도로와 건축선 사이 부분 대지 면적 제외. 가각전제가 나오는데 가각전제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 도로 사거리 코너 좀 이제 사거리 코너 유심히 봐야 돼 유심히. 평소에 다닐 때 이렇게 사거리가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거리는 코너가 이렇게 안 생겼어요. 전부 다 어쩌? 잘리는 거예요. 이게 도로니까 이게 뭐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고 차가 다녀야 돼요. 근데 도로 폭이 작으면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잘라 이렇게 이만큼 자르고 자른다고 잘라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 뭐를 만들고 여기를 도로 만들어야 돼요. 여기도 도로, 여기도 이만큼 잘라서 도로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해줘야 차가 이렇게 원활하게 이렇게 돌아간다고. 그러면 자 이렇게 대지가 있었다. 자 이게 A 대지다. A 대지 면적 계산할 때는 모서리 꼭지점에서 일정 거리를 후퇴하고 여기서 일정 거리를 후퇴하고 두 점을 연결해서 자르는 거예요. 이 부분이 대지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이게 지금 도로잖아요. 도로가 이게 뿔각이거든요. 뿔 모양 각 자릅니다. 자를 전 그리고 제외한다 가지고 그래서 가각전자인데 가각전자. 도로 모퉁이 뿔 모양을 잘라 가지고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가각전제. 이 부분도 어쩐다? 대지 면적 제외한다. 3번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후퇴 건축선. 원래는 여기 봐요. 원칙은 건축선 여기죠. 이렇게 건축선 이렇게 직각 이게 건축선이었는데 이렇게 후퇴되면 건축선이 이렇게 뒤로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건축된다. 후퇴되는 건축선 이 얘기니까. 그래서 소요너비 미마인 돌에 접한 대지 안에 건축선이 정해진 경우 건축선과 도로 경계선 사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산입하지 않는다. 제외한다. 그 부분이 아까 저 부분이었고 이 부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게 후퇴한 건축선 그리고 가각전제 후퇴된 부분 이 부분도 대지 면적에서 제외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2번은 뭐냐 그러면 2번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2번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여기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몇 메타 도로가 있어요. 그러면 10m 도로가 있어요. 옆에 이런 식으로 땅들이 이제 땅이니까 건축법에서 바라보는 땅은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대지예요, 대지. 이렇게 대지가 있고 이렇게 대지가 있어요. 그러면 10m 도로다 그러면 건축선이 어디겠습니까? 여기겠죠, 이렇게. 여기가 지금 뭐라고? 도로와 대지 경계선, 이게 건축선, 원칙 건축선이라고. 건축선이라면 건물 지을 때 이 선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생각해봐요. 대륙변에서 건물 지을 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바짝 붙여가지고 건축을 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뒤에다 띄어가지고 쑥 들어가서 건축합니까? 그 말은 우리가 건물에다가 건축물에다가 간판을 달든가요? 안 달든가요? 달죠. 왜 답니까? 보고 오라고. 그것도 될 수 있으면 잘 보이게 하려고 색깔을 화려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자 남들은 이렇게 다 이렇게 밖에다 뺐는데 혼자 이렇게 안에다 넣은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지. 정상적이면 이렇게 안 해. 정상적이면. 그럼 전부 다 얘도 바보가 이상 전부 다 이렇게 바짝 붙이기죠. 이렇게 건물 갖다가 건물 전부 다 이렇게 바짝 붙여가지고 이렇게 건축을 이쪽도 붙여가지고 할 것이고 그러면 시가지에서 시가지니까 도시적 도시적인 주로 시가죠. 도시적에 뭐가 있으니까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있는 건물은 될 수 있으면 도로 밖으로 바짝 빼서 진다. 잘 보이게.
그러다 보니까 도로 폭도 그리 크지 않는데 시야가 답답해 보인다고. 시야가 답답해 보이니까 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금은 이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이 건축선이죠. 이 선을 갖다 뒤로 이렇게 확 민다. 이렇게 확 밀어가지고 앞으로는 여기가 건축선이 정해 이렇게 건축선인데 여기서 건축선에서 얼마만큼 후퇴할 수 있냐 그러면 4m까지 훌수할 수 있다. 4m까지. 건축할 때는 전부 다 들어라. 이 선 안으로 들어가라. 이 선 안으로. 그러면 옛날에 건물 지어놓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지어놨어요. 근데 지금 얘가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만약에 2번이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다. 그러면 2번은 얘를 갖다가 띄우고 뒤에다가 이렇게 짓는다. 이게 돼요. 나중에 얘도 말이야. 새로 한다. 너도 전부 다 띄우고 이렇게 하는 거야. 너도 여기다 띄우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건물 갖다 여기를 띄우고 이렇게 짓는다. 그러면 건축선이 이렇게 안으로 물러갔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건축선을 갖다 이렇게 훅 밀어버리면 건축선이 이렇게 물러가는 거예요. 소요너비 이상 되는 도로에서 건축선을 이렇게 따로 별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원칙은 도로와 대지 경계선 이 선이 법에서 말한 법정 건축선인데 법에서 정해진 건축선인데 이 시장이 어떤다고 건축물을 좀 시야를 키우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딱 지정한다고. 그러면 이건 무슨 건축선? 지정 건축선. 그러면 2번에서 하고 싶은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부분의 면적이 대지 면적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 지금 이런 얘기요. 이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 포함한다. 대지 면적에 포함하되 건축할 때는 이 선 넘어가지 말고 이렇게만 건축해라 이런 얘기. 대지 면적은 포함. 그 대신 저 선 넘어는 가지 마라 그 뜻이요. 2번 다시 봅니다. 소요폭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 안에 건축선이 정해진 경우 건축선과 도로 경계선 사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 산입한다. 가로내 시장 등이 미관을 정비하기 위해서 너무 붙이면 답답하니까 좀 미관을 정비하자 개선하자 좀 물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대신 그 부분은 대지 면적을 포함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을 한다.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와 건축선 사이 부분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도로 모퉁이 건축선 대지 면적 제외한다. 소요 너비 이상 되는 도로하고 건축선 사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 포함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건축 면적입니다. 대지 면적 받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그걸 보면 뭐라 그래요? 건폐율 그러죠. 건폐율.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전부 다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에서 쓰는 개념이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건축 면적인데 건축 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이 없으며 외곽 기둥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보세요. 이렇게 대지가 있습니다. 건축물을 이렇게 지었어요. 건축물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랬을 때 건축 면적은 우리가 건폐율이 뭐라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이거 배웠잖아요. 용적률은 뭐예요?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 그럼 이제 대지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거는 배웠다 이런 얘기요. 그럼 이제 건축 면적은 어떻게 계산해? 건축 면적 계산 방법은 건물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이 건물이 대지를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가 그 면적인데 근데 그 면적 계산할 때 이게 벽이죠. 벽 내부선 외부선 중심선 그러면 중심선이요. 벽 두께가 있으니까 내부 외부 중심 그럼 중심선 이렇게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이 면적이 뭐라고? 건축 면적입니다. 건축 면적. 근데 옆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2층을 지었어. 2층을 갖다 2층을 이렇게 지었어. 이랬을 때 건축 면적은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건물의 대지를 얼마 차지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외벽, 바깥벽이니까 여기보다 여기가 보이겠죠. 이쪽 끝 여기 외벽 무슨 선? 중심선 1층보다 2층이 보이겠죠. 2층 벽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이 면적이 건축 면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외벽 중심선
외벽이 없으면 외곽 기둥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트임 면적. 2번 다만. 다만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무시하고. 그런 거는 6월달에. 지금은 중요한 거 위주로 하고. 넘기면 3번 바닥 면적입니다. 바닥 면적은 건축물의 각층 또는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의 이하 비슷한 격의 중심선 둘러싼 수평 트임 면적. 다시 보세요. 이제 바닥 면적은 각층 또는 일부로서. 먼저 여기부터 봐요. 자, 이 건물이 얘가 지금 1층이고 여기가 지금 2층이잖아요. 그러면 1층 바닥 면적은 이렇게 1층 벽, 기둥, 중심선 둘러싼 수평 트임 면적. 이 부분의 면적이 뭐고요? 1층 바닥 면적.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은 2층 벽, 기둥,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트임 면적. 이 부분이 2층의 바닥 면적이야.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다시 이제 평면도 봅니다. 평면도. 자, 평면도로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건축물이 자, 여기는 1층 그러고 1층, 2층 합시다. 1층, 2층. 2층은 이렇게 세 가지 씁시다. 세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 1층은 전부 다 슈퍼다. 2층의 일부는 약국 합시다. 약국. 여기는 당구장 합시다. 여기는 중개사무소 합시다. 지금은 뭐 계산하냐면 바닥 면적이요. 바닥 면적. 건축 면적은 몇 층짜리 건물이든 간에 건축 면적은 하나밖에 없는 게 건축 면적은 딱 내려다 봤을 때 보이는 면적이니까 바닥 면적은 잘 봐요. 바닥 면적은 자 1층 벽, 기둥,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연 면적 이것은 1층 바닥 면적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은 슈퍼 바닥 면적이에요. 2층 벽, 기둥,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연 이것은 2층의 바닥 면적이에요. 이만큼만 하게 되면 이것은 약국의 바닥 면적이에요. 이만큼 하게 되면 얘는 중개사무소 바닥 면적. 이만큼 얘는 뭐라고? 당구장의 바닥 면적. 그러니까 바닥 면적 할 때는 땡땡땡 이 말을 써야죠. 무엇의 바닥 면적?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중개사무소 바닥 면적. 바닥 면적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바닥 면적이란 보세요. 건축물의 각층 또는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비슷한 격의 중심선 둘러싼 수평 트임 면적. 왜 각층이라고 하냐? 봐봐요. 1층 바닥 면적은 그 층 전부지 전부. 이게 1층 바닥 면적은 전부. 2층 바닥 면적 2층 전부. 슈퍼 바닥 면적은 1층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각층 이 말 쓰고 또는 일부로 한 것은 중개사무소 바닥 면적은 이거잖아요. 한 층의 전부 다 일부다 일부. 그러니까 일부 이 말이 나오죠. 그래서 각층의 전부 또는 일부. 벽, 기둥, 포인트는 무슨 선?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트임 면적입니다.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트임 면적. 그 다음에 1번 보면 벽 기둥에 구획이 없는 건축물. 벽 기둥에 구획은 뭡니까? 구획은 막힘이 없다. 막힘이. 이게 지금 지표면인데 땅 건축물이 이렇게 기둥하고 이렇게 지붕이 있어요. 이런 건물이 주유소가 말이에요. 주유소. 이게 중심선 자르면 면적이 없잖아요. 이랬을 때는 지붕 끝에서 안쪽으로 1m, 끝에서 안쪽으로 1m를 후퇴한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연 면적 이 부분만 바닥 면적으로 하겠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벽 기둥에 구획이 없다. 지붕 끝에서 1m 부분은 바닥 면적에서 뺀다. 그러니까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연 면적. 그렇게 계산하겠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필로티입니다. 필로티 그러면 1층 주차장 생각이요. 우리나라는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이렇게 지금 건축물이 이렇게 1층, 2층, 3층, 4층 몇 층이냐? 4층 건물이다. 대부분 1층에다 이렇게 기둥, 1층에다 기둥 이렇게 기둥 해가지고 이번에 포항 지진 나면서 봤죠? 무슨 구조가? 필로티 구조가 위험하다. 이게 낫죠. 필로티 구조. 이런 부분을 보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고 필로티 된다. 필로티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의 면적을 바닥 면적에다 포함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생각해봐요. 바닥 면적에 제외되면 용적률 때문에 이렇게 하나 더 올라간다고 이렇게. 바닥 면적에 포함이 되면 얘가 못 올라간다고. 용적률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포함할 거냐 제외할 거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냐. 첫 번째 보행 무슨 얘기요? 사람이 도로인 양 다닌다고. 두 번째 차량 통행 차가 도로인 양 다니는 거예요. 세 번째 여기를 주차 공간으로 쓴다. 대부분 주차 공간 쓰죠. 네 번째 이 건축물이 공동주택이다. 그러면 제외. 그럼 하나 더 올린다는 얘기요. 근데 사람도 안 다니고 차도 안 다니고 주차장으로 이용하지도 않고 공동주택도 아니다. 그러면 포함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계산했던 얘기고 너대 그러면 베란다 생각하면 되죠. 베란다. 너대에서 접한 가장 긴 외벽길의 거박이 1.5를 뺀 나머지만 포함한다. 이 너대 이 부분은 나중에 4월달쯤에 한번 설명할게요. 그 다음 보게 되면 승강기타, 계단타, 굴뚝, 더유투슈트는 옛날 쓰레기 홈통, 옛날 아파트 쓰레기 홈통.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옛날 아파트에 있어요. 쓰레기 홈통. 20층에서 쓰레기 들고 내려간 것이 아니고 계단, 뭐 복도, 통로쯤 가면 있잖아요. 버리면 뚝 떨어지는 거. 그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 다락이 잘 나와요. 다락 1.5 이하는 제외. 경사진 형태의 집이면 1.8 이하 제외. 기타 이하 유사한 것과 옥상,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등은 제외. 승강기타, 계단타, 굴뚝, 더유투, 슈트, 물탱크 제외. 다락, 층고 1.5 이하면 제외.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다락이면 1.8 이하는 제외. 그 다음에 5번부터 10번까지는 안 읽어도 5번부터 10번까지는 안 읽어도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연면적. 오늘 여기 할 자리 아닙니까? 여기부터 한다고 내 표시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선생님들 책을 같이 있으니까 이게 전부 다 언제쯤 한다고 자기가 표시해놓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 표시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 고성철 선생님 여기까지 했었어요. 여기까지? 그럼 4번 이제 연면적입니다. 연면적. 자, 연면적이란 한 개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의 계단, 바닥면, 아까 지금 이렇게 지금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두 개 더한 거는 우리가 연면적입니다. 연면적. 두 번째, 지하층 바닥 면적이 연면적에 계산이 되느냐? 지하층 부분의 바닥 면적을 연면적에 포함하냐 제외하냐? 연면적에 포함합니다. 포함하는데 용적률 산정할 때는 제외. 그냥 연면적 그러면 연면적은 각층 바닥 면적 할 개니까 지하층도 포함이에요. 지하층도 포함을 하는데 용적률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이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는 지하를 뺀다 이런 얘기. 그래서 지하층의 지하층의 바닥 면적을 연면적에다 연면적 산정할 때 포함이냐 제외하냐? 포함한다. 용적률 산정할 때는 제외한다. 이게 나중에 계산 문제 잘 나오니까 빨리 풀려고 연포 그러죠. 연포용제 그래요. 연포용제. 이런 문제도 잘 나오고 계산 문제 잘 나오니까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하고 용적률 제한다. 연포용제. 이틀 뒤에 누가 물어봐요? 용포연제.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발음이 비슷해요. 연포용제나 용포연제나 비슷하니까 그냥 뒤에다가 연포탕을 써요. 연포탕이 뭡니까? 그냥 낙지 끓여놓는 거. 그거 생겨야 돼요. 연포탕. 연면적에 포함한다. 이렇게 좀 잡아놓고. 3번.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거. 자, 이렇게 지금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은 그냥 연면적에서 4가지를 뺀다고. 4가지를 뺍니다. 하나, 둘, 셋, 넷. 첫 번째, 방금 했던 지하층 면적. 지하층의 면적 제외하고. 두 번째, 지상층 주차인데 부속용도. 지상층 주차용으로 쓰이는 부속용도 주차장 제외. 세 번째, 초고층, 준초고층 피난 안전구역. 네 번째, 경사지붕 안에서 대피 공간,
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 지주 PP 이렇게 그냥 지주 PP 제외한다. 지주 PP 제외한다. 용적류 산정할 때 첫 번째 지하층 제외, 지상층 부속 용도 주차장 제외. 세 번째 초고층은 몇 층 이상이요? 50층 이상. 몇 메타 이상? 5, 4, 20, 200m 이상. 고층은 몇 층 이상이요? 30층 이상. 몇 메타 이상? 4, 32, 120m.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사이가 준초고층이죠. 준초고층. 준초고층 뭡니까 하면 고층 중에서 초고층이 아닌 거. 그러니까 몇 층? 30층에서 49층. 몇 메타에서? 120에서 199. 거기까지가 준초고층. 그래서 초고층, 준초고층, 피난 안전구역. 초고층, 준초고층, 피난 안전.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잠실 가면 제2 롯데월드가 이렇게 있는데 제2 롯데월드가 몇 층까지 갑니까? 123층이라고. 123층이다 그러면 만일 우리는 자 90층에서 불났다. 90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살려고 도망갑시다. 위로 30층 뛰어갈까요? 밑으로 90층 내려갈까요? 위로 30층이 빠를까요? 뛰어가는 거? 90층도 불났다고 지금 90층에서. 살려면 위로 가는 게 빨라요? 밑으로 가는 게 빨라요? 어차피 뛰다 보면 다 죽어요. 30층 솔직히 30층 뛰어서 올라갈 수 있어요? 체력이 안 될 텐데. 90층 내려갑니까? 체력이 안 될 텐데. 그래서 이런 건물에 화재가 발생되면 심각하죠. 그래서 이런 건물이 이렇게 30, 60, 90, 120, 30층마다 피난 안전구역이 하나씩 다 있어요. 이리 도망가야지 피난 안전구역이. 고층 사는 사람들 알아요. 어디 있다는 거. 풀라면 어디로 간다고? 이리 가야지 이리. 위아래가 아니고. 여기 가게 되면 여기에 뭐가 대피하게끔 다 만들어놨다고. 여기 가서 밑으로 대피하는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한다? 피난 안전구역. 그 부분은 용적률에서 제외시킨다. 그게 지주 PP 세 번째 P. 네 번째 건축물의 경사지붕의 대표가.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물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두 동이 있다. 얘는 지붕이 그냥 평평한 평지붕. 얘는 지붕이 이렇게 삐쭉하게 경사지붕한 거예요. 나중에 배웁니다. 이 건물이 11층 이상이요. 11층 이상의 건물에서 11층 이상의 바닥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평지붕이 여기에다가 대피하게 헬기장, 헬리포트 설치하고, 경사지붕은 이 공간 있죠, 이 공간에다 뭘 만든다? 대피 공간. 이게 뭐라고요? 대피 공간. 일이 들어가 산다고. 헬기 타고 도망가면 사는 것이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부분이 네 번째 나오는 P예요. 경사지붕 대피 공간, 그것은 제외. 그래서 용적률 산정할 때 제외하는 건 네 개 뭡니까? 지, 주, PP. 지하층 면적. 주, 지상층, 부속용도 주차장. 그 다음에 P, 초고층, 준초고층, 피난 연격. P, 경사지구간의 대피 공간은 제외. 지주 PP 제외한다. 그렇게 딱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각종 면적 산정 방법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3페이지 보면 이제 건축 허가에 관한 사입니다. 건축 허가. 1번. 건축물 건축하거나 대수하는 자는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허가를 받아야 된다. 건축법에서 허가권자가 누구냐 이거는 중요해요. 그러니까 암기할 거는 좀 암기 좀 해야 돼. 건축법에서 허가권자가 원칙은 시군구거든요. 시군구인데 시군구가 누굽니까 하면 기초죠.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해야 되는데 세종시하고 제주도는 기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야. 건축가 대수를 허가받는다. 누구? 원칙은 누구냐? 그러면 이렇게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세종은 어쩔 수가 없죠. 특별자치지. 제주도 어쩔 수가 없어요. 특별자치도. 기초가 없으니까 본인이 하죠. 그래서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입니다.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인데 두 번째 예외적으로 이렇게 특별시하고 광역시 안에서는 특별시 안에서 누가 허가해야 돼요? 구청장이. 광역시는 누가 해야 돼요?
군수하고 구청장이 광역시 이렇게 해야죠. 원칙은 시군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특별시 광역시 안에서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직접 하는 경우도 있다. 근데 이것은 중요하니까 암기하지는 것은 나중. 일단 층수를 하게 되면 몇 층에 규모가 커요. 규모가 21층 이상. 연면적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에요. 21층 이상 되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가 꽤 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걸 우리가 말할 때 대형 건축물 이 말이에요. 또 연면적 10분의 3 이상 되는 증축을 했더니 연면적 10분의 3 이상 되는 증축을 했더니 21층 이상이 되거나 10만 이상이 되더라. 그것도 증축할 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한다 이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뒤에 단 해가지고 그래도 공장이나 창고나 건축위원회 심의 거친 것은 제외한다. 제외한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그 말은 곧 군수하고 구청장이 허가해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하지 말고 이 얘기. 그러니까 이거 열심히 암기하면 주로 얘입니다. 심의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공장, 창고는 그러하지 않는다. 21층 이상 10만 이상이면 특별시,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한다. 연면적 10분의 3 이상 되는 증축해가지고 21층 이상 10만 이상도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한다. 근데 꼭 이해가 안 나니까 공장하고 창고는 특별시, 광역시 하지 말고 군수, 구청장이 한다 이 뜻입니다. 그럼 여기 봐봐. 여기 보면은 여기서 뭐가 있냐 그러면 자 특별시장도 허가를 하고 광역시장도 허가하고 특별자치시도 하고 특별자치도도 하는데 누구는 못해요? 일반적인 도지사는 못해요. 그래서 세 번째 그러면 도에서 건축을 할 때는 어떠냐? 허가는 누구만 한다? 시장, 군수만 한대. 허가는 시장, 군수만 한다. 그 대신 도지사는 승인이에요, 승인. 도지사가 승인해 줄 테니까. 도지사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장, 군수가 허가하는 것도 있더라,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도지사도 전혀 관여 안 된 건 아니에요. 그 대신 도지사는 허가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중요한 게요. 도지사는 절대 거부한다. 그러면 도지사의 승인 받고 있는데, 그러면 도지사 승인 대상이 뭡니까? 그러면 또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거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가지고 첫 번째.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허가한 건물을 21층 이상 10만 이상, 연면적 10분의 3 이상 되는 증축으로 21층 이상 10만 이상, 공장, 창고, 심의 빼고 이것은 도지사가 승인한다. 두 번째는 주거환경, 자연환경 수질보를 먼저 해야 되네. 두 번째, 자연환경 또 수질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지역에서 규모가 3층 이상이 되거나 3층,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그러는데 처음에는 이런 거 열심히 암기하지만 나중에 이제 문제 푸는 요령을 좀 터득하게 되면 이런 거 암기 안 해요. 어차피 출제자는 여기 있는 걸 써주니까 어떻게 한 게 자연환경 수질 보니까 자수 3층 이상 1000 있으니까 자수 3000 그러면 돼. 자수 3000 자연환경 수질보 그러면 3층 이상 1000 이상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세 번째 이제 여기서 이제 주거환경이죠.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간에 있는 규모는 없고 위락 숙박이요. 위락 숙박. 그래서 주, 교, 위, 숙 나중에 이렇게 암기할 것이고. 그래서 도지사 승인받는다. 도지사는 허가권이 없다. 그 대신 승인한다. 승인. 첫 번째. 특별시 광역시장 허가하는 거. 대형 건축물. 21층 이상 10만 이상. 연면적 10분의 3 이상 증축해서 21층 10만 이상. 공장, 창고, 심의 같은 거 뺀다. 자수 3천.
주교, 위소 그렇게 잡아주면 된다. 그 다음 보게 되면 이제 3번 위락 숙박 시설에 불허가 처분해가지고 기속 재량 나오는데 기속 재량이냐 자유 재량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그건 중요한 말이 아니요. 허가권자는 건축 허가를 하게 때 한국 건축규정 준수를 확인한다. 다만 각호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 다른 법 규정에 불과하고 건축의 심의 거쳐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허가권자가 자기가 판단 못하니까 전문가들이 판단해 주는 거예요. 건축인의 심의 거쳐 허가 안 할 수 있다. 1번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2번은 신설되고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1번은 위락 숙박이 위락 숙박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 허가할 때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용도금 형태가 주거환경, 교육환경, 주변환경에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 또 뭡니까? 위락 숙박이 주거환경, 교육환경에 부적합, 허가 거부할 수 있다. 지금 이하고 똑같지 지금? 예, 이하고 지금 똑같지만 이것은 도지사 승인 대상인데 똑같이 맞았지만 내용은 완전 달라요. 위락 숙박이 주거환경, 교육환경에 부적합하면 허가권자는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허가권자 모른다고. 모르니까 건축인의 심의 거쳐서 허가 거부할 수 있다. 위락 숙박이 주거환경, 교육환경에 부적합 허가 거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국계법 방제지구 그 다음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 상습 침수 포인트는 상습 침수야. 상습 그러면 물에 툭 하면 잠긴다고 상습 침수되는데 그 건축물에 대해서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 거실 설치 부적합. 허구한 날 물에 잠기는데 지하를 주거용 쓰면 거실로 쓰면 되겠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하를 주거용 거실용 쓰겠다고 허가 신청하면 미안하지만 허가 거부 안 해준다 이런 얘기야. 근데 2번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던 얘기야. 1번은 주구장창 나오고 2번은 신설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별것도 아니에요. 위락 숙박이 주거환경, 교육환경에 부적합하면 허가 거부할 수 있다. 상습 침수되는 지역의 지하층 등의 일부를 주거용 거시설지 부적합 거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그러니까 3번도 중요하고 4번도 중요하고 허가권자는 허가받은 자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취소, 끝맺음이 하여야 한다죠. 다만 이로에 해당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허가받고 2년, 공장은 3년 내 착수 안 하면 허가받고 2년 내 착수하면 취소하지 마. 공장은 3년. 근데 단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연장은 됩니다. 그 1번이요. 2번, 1기간 내 2년, 3년 내 착수했지만 공사 완료 불가능 인정하면 그것도 취소하여야 한다. 해놓고 흉내만 내면 안 된다고. 시작했으면 완공해야지. 2년, 3년 내 착수했으면 공사 완료 불가능 인정 취소해야 된다. 3번 착공신고 전에 경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소유권을 상실하고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 착수가 불가능 판단 취소해야 한다. 세 번째가 이제 가장 최근에 신설된 건데 이런 얘기거든요. 갑이 자기 땅에다가 건축을 하려고 뭐를 받았어요?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갑이 이제 돈 필요하니까 이 땅을 갖다가 담보 제공하고 돈을 빌렸은 모양이요. 근데 이 토지에다가 갑이 이제 어쨌다 담보 제공했으면 대금을 상환해야지. 상환 못하니까 이 토지가 뭐로 나와가지고 경매나 공매로 나와가지고 매각이 되죠. 누가 받았냐? 을이 받았다. 을이 받았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권에 이제 소유권은 누구한테 갔다? 소유권은 을한테.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대부분 중개소 보고 남자들은 중개 끝나고 대부분 경매 곧잘 한다고. 경매 남자들이 많이 하게 되는데 경매하게 되면 순수히 건물만 경매할 때는 사법상의 권리 분석하면 되는데 토지가 경매되면 토지 살려면 이걸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갑이 허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이 땅은 갑이 건축 받았는데 갑이 대금 지금 못해서 경매로 넘어와가지고 을이 어쨌다 낙찰받아 소유권 취득했다.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을한테 있어요. 을한테. 그럼 을이 내 땅이라고 허가 신청 허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허가는 이미 얘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허가권을 얘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토지다 그러면, 그러니까 먼저 이런 땅이 나왔다 그러면 을을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 토지에 허가가 있는 거 없는 거 분석을 다 했어야 된다고. 분석을 해가지고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이 토지에서 허가가 나왔다 그러면 안 들어가요. 복잡해 이것은. 얘가 이 허가권을 갖다 넘겨야 하는데 안 넘긴다 그러면 받아봤지만 권리 행사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먼저 얘가 지금 경매로 나왔으면 얘 마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지, 불편하지, 속이 쓰리지. 그런 상태에서 허가권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살살살살 달려가지고 어차피 망했잖아요. 털어도 나올 거 없다, 그지? 얼마 줄 테니까 해가지고 허가권을 갖다 사야 되는 게 내가. 허가권을 갖다 누가 사고? 내가 먼저 사고. 그런 상태에서 경매가 시작이 되게 되면 이것은 누가 못 들어온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 다음에 어찌해야 돼요? 내가 받아야지, 내가. 그렇게 해야 내가 내 마음대로 건축할 수가 있지, 이런 얘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갑이 지금 이 토지가 경매로 나왔지만 을이 어쩐다고? 낙찰 받았지만 얘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받았지만 국가가 인정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받았지만 권리 행사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얘는 받으면 뭐하냐? 받으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개정을 뭘 하겠냐? 갑이 허가 받아가지고 뭐 하기 전에요? 착공신고 전에 먼저 뭐가 나갔다? 경공매를 해가지고 을은 어쩐다? 소유권 상실했다. 얼마가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얘가 착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국가에서 이거를 취소시켜준다는 얘기요. 이래야 을이 자기 토지에 대한 권리 행사할 수가 있다, 이 얘기요. 신설된 얘기요. 그래서 착공신고 전에 경공매 등으로 건축주 대지 소유권 상실 6개월이 경과한 이후 착수 불가능 그러면 취소하여야 한다 그럽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허가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2번 건축허가 절차도 이 부분은 잠시 쉬고 합시다.